저희가 준비한 다음 경기는 바로 나폴리와 로마의 세리에 A 경기였습니다. 나폴리 홈에서 치러졌고요. 나폴리가 로마를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정말 이제 진짜 우승에 가까워진 나폴리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승 확률이 90%가 이제 넘더라고요. 확률 계산한 거 보니까. 사실 이제 유벤투스가 승점 삭감을 당하고 다른 우승 경쟁 팀들도 패배를 요즘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밀란도 사솔로한테 대패를 당했고 이렇게 다른 경쟁 팀들이 알아서 무너져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나폴리가 최근에 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나폴리 우승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인테르한테 한번 잡힌 거 빼고는 패배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만 가면은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선발 명단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나폴리는 부상 선수가 없더라고요. 네. 품목 아예 기준으로 없어요. 부상 선수가 한 명도 없어서 베스트 11을 꾸렸고요. 그나마 이제 독감에 걸렸다고 했던 흐비차도 복귀함으로써 완전한 베스트 11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로마는 이제 자니올로가 최근에 잡음을 일으키면서 명단에서 계속 제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바이날둠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그리고 첼릭 선수가 오른쪽 풀백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이제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는 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뭐 로마에는 그 무리뉴 감독님이 지칭하시는 바이러스들이 최근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니올로부터 나가고 싶다고 땡깡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자니올로부터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데 자기는 이제 제안을 거절하고 있어요. 너 본머스 임대 갈래? 저 안 갈 건데요. 아니 어쩌라는 겁니까? 나가고 싶다는데 거긴 가기 싫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약간 좋은 팀으로 가고 싶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네, 그런 의미긴 한데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 약간 바이러스들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로사르도 그렇고 고든도 그렇고 카이세도도 그렇고 어쨌든 좀 이상한 겨울이네요. 그리고 이제 로마 벤치를 살펴보면 정말 이게 정말 챔스권 경쟁팀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스 자원들이 정말 많고, 뭐 저희가 막 이름을 들어볼 만한 선수로는 뭐 엘샤라위, 벨로티 뭐 이런 자원만 있을 뿐 사실 큰 경쟁력이 없었던 로마 벤치입니다. 그리고 약간 충격적인 게 저 스쿼드를 보면서 네바냐 마티치가 아직도 중원으로 열심히 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 나쁘지 않아요. 잘합니다. 이 무리뉴의 약간 페르소나 같은 선수인데 아직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게 약간 신기했습니다. 풀타임 뛰질 못합니다. 이제 나이 문제도 있고 하고, 그러니까 경기 중에 빼주는데 그럼에도 그 옆에 있는 크리스탄테보다는 잘한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금 성적은 챔스권이고 그래도 뭐 순항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꾸역꾸역 끌고는 오는데 스쿼드에는 굉장히 불안함이 많은 팀이죠. 이제 경기로 좀 들어가 보면요. 나폴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소유권을 많이 중요시하는 팀이거든요. 점유율도 리그 1위고 그리고 찬스 메이킹 같은 것에서도 굉장히 좋은 팀인데 로마는 이런 나폴리 후방 빌드업을 막아버리려는 의도를 보여줬습니다. 로마는 이날 타미 에이브러햄, 디발라 그리고 펠레그리니가 전방을 구성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각각 라흐마니, 김민재, 로보트카 선수를 대인마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특히 김민재, 로보트카한테 강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라흐마니 쪽으로 조금 빌드업을 제한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도와 동시에 이제 나폴리의 장점이 아무래도 왼쪽 측면 공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후이와 흐비차가 보여준 최근 폼을 고려를 한다면 그쪽을 막는 게 나폴리의 공격을 막는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일부러 그쪽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디발라와 크리스탄테를 그쪽에 뒤어 수적 싸움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김민재 선수 쪽에 이제 디발라나 크리스탄테 견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쪽에서의 빌드업이 어렵게 됐고 라흐마니 쪽으로 공이 쏠리는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압박을 당해서 큰 실수를 할 뻔한 장면도 있고 뭔가 무리뉴 감독의 그런 첫 번째 전술 선택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로마가 한 20분간 리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상외로 역시 로마가 최근에 좋은 품을 유지하고 있구나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막상 선제골은 나폴리한테 허용을 했어요. 왼쪽 측면 공격이 저는 오늘 공격의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폴리는 후이 그리고 디로렌초의 오버래핑, 전진을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로마도 역시 잘레프스키와 스피나촐라 양쪽 윙백의 전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이거든요. 이에 스팔레티 감독은 평소처럼 양쪽 풀백을 올리기보다는 중원에 가담시켜서 수적 우위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방 수적 우위를 통해서 로마의 수적 우위에 대응하고 그리고 로마의 전방 압박에 대응해서 후방 빌드업을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일단은 선제골 장면에서 제일 얘기해봐야 되는 거는 일단 흐비차가 올려준 걸 오시멘이 좀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이 장면은 전술을 준비한 무린 입장에서 이 실점이 너무 뼈아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수 빨이죠. 그렇죠. 이게 진짜 오시면 빨이죠. 사실 그 크로스 흐비차가 올려준 게 굉장히 좀 밋밋하게 올려줬거든요. 사실 공격수가 정말 받기 어려웠던 공인데 그것을 이제 자기 공으로 만들어서 터치 몇 번으로 처리해버린 게 저는 최근 오시멘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승세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쨌든 전술을 잘 준비했지만 이렇게 선제골 실점을 하면서 좀 많이 어려워진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이제 로마의 전방 압박을 스팔레티 감독의 빠른 판단으로 인해서 풀어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흐비차와 오시멘의 합작골로 인해서 분위기는 다시 나폴리 쪽으로 넘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때 후반전에 돌입해서 이제 로마는 자신들이 잘하던 측면 공격을 조금씩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득점 장면을 보면은 엘샤라위 선수가 후반전 46분에 투입이 됐는데 그 이후로 스피나졸라가 아쉬웠던 좌측 측면 폭을 벌리는 움직임이나 아니면 돌파하는 움직임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크로스 장면에서 엘샤라위가 득점까지 성공을 하면서 나폴리가 이기나 싶었지만 이제 로마가 자신들의 장점을 살렸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로마가 이제 후반전이나 전반전 모두 대응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물론 나중에 결승골 장면도 말하겠지만 결국 한 끗 차이가 이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싶은 경기였습니다. 뭐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로마가 변화를 잘 가져와서 동점골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경기 후반까지 잘 버텼는데 결국 마지막에 시메온에게 역전골을 먹힌 장면은 뭔가 그것도 전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선수 퀄리티의 약간 차이였던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에는 벤치 자원이 정말 아쉽거든요. 이제 벤치 교체 자원을 시키면은 이제 거기 들어가는 선수가 약간 좀 아쉬운 자원인 벨로티나 최근에 막 볼파토 막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은 사실 뭐 현재 챔스권 경쟁을 하고 있는 팀 주전으로 쓰긴 좀 많이 아쉬운 자원들이죠. 그래서 로마가 이런 3선에서 아쉬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마티치와 크리스탄테가 지치는 시점을 이용해서 나폴리가 맹공을 가했고 그 스페이스에서 골이 나왔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나폴리 올 시즌의 저력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오시멘, 그러니까 선제골을 기록했던 오시멘을 확인하면은 올 시즌 16경기에서 14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게 좋네요. 90분당 0.95골을 기록하면서 리그 득점, 선두, 그리고 공격 포인트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투입돼서 결승골을 기록했던 시메오네는 11경기 3골에 그치고 있지만 90분당 득점이 1.68골에 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3골이 모두 밀란, 크레모네스의 로마전 결승골이거든요. 순도가 되게 높네요. 정말 승점 3점을 벌어져주는 골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골 순도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오시멘과 그리고 시메오네 두 명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이 정말 필요할 때마다 득점을 기록해주면서 슈퍼 조커 그리고 확실한 득점력을 가진 그런 공격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리그 팀들이 정말 갖춰야 될 조건이죠. 그런 슈퍼 조커가 하나씩 있다는 게 뭐 이 두 명 이외에도 라스파돌이라는 좋은 백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의 스쿼드가 오히려 저번 시즌보다도 더 괜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번 시즌입니다. 나폴리가 이번 시즌에 좀 스쿼드를 그래도 많이 주요 자원들을 교체를 하면서 약간 리툴리 형태의 영입을 취했는데 정말 영입은 진짜 이번 시즌은 대성공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나하나 뭐 망한 선수가 없죠. 사실 저희가 뭐 은돔벨레가 막 못한다 하는데 은돔벨레도 뭐 나쁘진 않게 하거든요. 네, 맞아요. 뭐 후반 막판에 보니까 투지 있는 수비도 보여주고 나름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팀의 해악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좋은 영입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팀의 뭐 백업 역할로 잘해주고 있고 나폴리가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대박인 게 좀 놀랍습니다. 나폴리의 스카우팅 능력에. 그리고 이런 영입생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김민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경기에서도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최고죠. 김민재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비 실수도 있었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미스도 있었고 패스 미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로마의 에이스인 타미 에이브라임과 디발라를 정말 꽁꽁 묶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이제 에이스 디발라를 정말 잘 묶어냈는데 로마 공격의 시작이 디발라 발에서부터 시작될 정도로 로마가 디발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팀입니다. 나폴리의 빌드업을 이제 로마가 자꾸 견제하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 디발라와 크리스탄테를 두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오려고 시도를 했는데 로마의 공격은 이제 디발라부터 시작된다고 아까 말했듯이 디발라가 이제 공을 받고 돌아서려는 찰나에 김민재가 다가서 압박을 딱 해줍니다. 그럼 이제 디발라가 아무래도 좀 피지컬이 김민재보다는 약하다 보니까 그 장면에서 이제 몸을 못 들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부정확한 패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김민재는 이 역할을 정말 이 경기에서 잘 소화해냈고 디발라가 계속해서 원터치 패스를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디발라가 이번 경기에서는 다른 팀과의 경기들보다도 패스 성공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아무래도 로마가 스쿼드의 특성상도 있고 뭐 이 쓰리톱의 약간 개인 능력에 좀 많이 공격을 의지하는 팀인데 그 중에서도 공격을 풀어주는 축은 또 디발라였거든요. 그 디발라가 막히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 전개에서 좀 어려움을 겪은 장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장면에 좀 김민재 선수가 많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재의 주요 스탯을 한 번만 읊혀드리면 일단 패스 성공률이 93%에 달했어요. 이제 전방 압박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93%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터치 88회, 롱패스 성공률 71%, 태클 성공률 100%, 클리어링 9번, 리커버리 8번, 경합 성공률 43%에 그리고 로마가 아까 크로스나 포스트 플레이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 헤더 클리어링을 7번이나 기록을 하면서 정말 로마의 핵심적인 공격 루트들을 다 김민재의 능력으로 커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자신보다 키가 크다고 생각되는 자원인 아브라함을 상대로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김민재 선수가 거의 뭐 세리에 A에서는 탑클래스 수비수 반열에 올라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비 스탯 뛰어났지만 사실 패스 성공률이 아까 높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패스 중에 5개는 또 파이널 서드로 가는 그런 의미 있는 패스였고요. 그리고 역습 장면에서 진짜 엄청나게 달려 나가면서 사실 맞아요. 그 로사노가 패스 줬으면 득점도 할 수 있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무조건 넣었죠. 사실 그거는 좀 뭐 물론 때릴 그건 수도 좀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좀 뭔가 좀 아쉽다. 예, 수비수가 달려나가면 한번 줄만 행복회로 했는데 한번 돌리고 예. 주면 좋지 않았을까. 농담이고 그거는 로사노가 때리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래도 그 역습에서 그런 스프린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중앙 수비수가 있는 것 자체가 맞아요. 나폴리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리디거 약간 첼시에 있을 때 진짜 드리블 돌파하면서 막 혼자 그냥 막 갔던 적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장면이 생각될 정도로 진짜 센터백인데 이렇게 폭발력 있는 선수? 진짜 최근에 유럽에서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진짜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 대해서는 진짜 탑급 수비수가 된 것 같고 이제는 뭐 김민재가 나오면 뭐 실수할까 이런 걱정보다는 얼마나 잘할까를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얼마나 갈릴까. 네. 언제 이제 그만 뛰어야 돼. 언제 쉴까. 챔스도 뛰고 리그도 뛰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걱정도 들고. 정말 언제 쉴까요. 오늘 경기를 이제 나폴리가 이기면서 저는 어느 정도 우승의 구분응선을 넘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 칼럼 제목에도 구분응선을 넘은 나폴리라고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김민재가 이제 이적 첫 시즌 만에 스쿠데토를 드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나폴리가 스쿠데토를 최근에 들어올린 게 마라도나 시대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스쿠데토를 들어올리는 동양인? 이거 못 참습니다. 이거. 못 참죠. 그래도 한국인? 이거 국뽕이 차오릅니다. 절로. 그리고 만약에 이대로 활약만 계속 해준다면 세리에 베스트 수비도 뭔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이제 뭐 승점 13점 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진짜 4경기 차죠. 네. 사실 뭐 진짜 우승의 9분 응선을 넘었다고 했을 정도로 다른 팀들의 폼도 좋지 않고 나폴리도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폴리는 오히려 또 챔스에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필이면 상대팀이 제 응원팀인 프랑크푸르트네요. 네, 프랑크푸르트도 좋긴 하지만 일단 나폴리 경기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16강은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정도 경기력이면은 뭐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뭐 맨시티라든가 레알 마드리드라든가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이라든가 아니 파리 생제르맹이랑 다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폴리한테도 뭔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선수들 체력 관리 잘하면 기회가 한 번쯤은 올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대준으로 따라야겠지만 뭐 이 정도 승점 차면은 챔스 있는 주간에 로테이션도 가동할 수도 있거든요. 리그 경기에서. 그렇죠. 정말 유일하게 그 유벤투스한테 징계가 내려졌잖아요. 네. 근데 그런 회계장부 문제에 나폴리도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징계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나폴리의 경기력은 아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경기 외적인 변수만 없다면 진짜로 나폴리가 스쿠데토에 엄청나게 가까워진 상황이라 진짜 벌써부터 시즌 끝나고 딱 그런 트로피 세레모니 할 때 김민재 선수 모습을 보는 장면이 또 기대가 되는 설마 상황입니다. 또 카메라 패싱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상상했어. 약간 그러면은 이건 진짜 이탈리아가 좀 심하긴 네, 한데 이탈리아가 그런 면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장면이 안 일어나길 바라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나폴리가 이렇게 승리를 하면 로마에게 승리를 하면서 우승에 9분 능선 넘었다는 경기 전해드리면서 저희 몰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그리고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관심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저에게 보여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더 재미있는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